하죠. 상당히 뭐 낮에 찍었다고 해도 차이가 없을 만큼 상당히 밝은 밤 백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6월 23일 이 하지가 되면 정말 모든 에스토니아의 그 국토와 사람들이 그 마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대사들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길고 긴 여름과 또 어두운 그 시간을 다 헤쳐나가고 또 일단 오랜만에 보는 그런 그 여름을 즐기 그 여름을 지내는 동안 또 여러 가지 그 맡게 될 향기 또 지나왔던 여러 가지 또 그 봄의 그 그림자들을 같이 즐기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지는 6월 23일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래서 축제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때이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럽을 또 특히 에스토니아를 여행할 만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이때쯤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전국 어디서든 푸거자원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볼거리와 또뭐 먹을거리, 뭐 마실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때예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1시쯤에 찍은 이 동영상들은 그렇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볼 수 있고 그 겨울이 오게 되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곤 하는데 물론 겨울이 되면 또 하지와는 반대로 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긴 하지만 또 나름 눈이 내리는 에스토니아도 나름 여름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여름이건 그 겨울이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굳이 찾아오셨다면 하지 이 기간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에스토니아의 하지는 6월 24일이 하지입니다. 공식적으로 6월 23일은 쉽게 말해서 하지 이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지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때죠. 근데 사실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진정 하지는 우리처럼 6월 21일이 진짜 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쯤에 6월 20일 날부터 축제가 시작돼서 21일 아침까지 있었다는 그런 건데 유럽에 따라서 어떤 곳은 정말 21일을 하지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토니아가 왜 24일을 하지로 하고 있느냐는 일단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 에스토니아 인접 같은 경우에도 전부 24일을 하지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근데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하지 날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하지가 있는 주의 토요일, 핀란드는 하지가 있는 주의 금요일, 스웨덴은 핀란드는 하지가 있는 주의 토요일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경 엄지대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의 파티로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 차이 있긴 하지만 에스토니아의 하지는 6월 23일과 24일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하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낮을 즐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름 이때쯤에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서 대지에서 약간 독특한 또 약간 좀 신비로운 힘이 솟아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태양을 쐬지 않으면 겨울에 좀 약간 좀 고생을 하고 약간 좀 한국으로 치면은 저걸 대보름에 부엄을 까지 않으면 머리에 무슨 뭐가 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지에 타행을 제대로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여름을 되기 좀 힘들다라고 하는 농담성의 속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하지라고 하지만 보통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얀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기 보시면 위에 얀 흑투, 얀이 배, 얀이 흑투는 얀이 저녁이란 말이고요. 얀이 배 이것은 하지다라는 말인데 얀이라고 하는 게 왜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실 에스토니아는 상당히 이교도적 풍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에스토니아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종교적 신심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분류가 되었는데 이 말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와 또 에스토니아 기독교화 이전에 내려오던 이교적 풍습이 상당히 조화롭게 결부되어서 나름 에스토니아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환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처럼 러시아 정도의 카톨릭 그런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나름대로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독특한 신앙과 관습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독특한 문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어민의 에스토니아도 15세기 기독교가 됐어요.
영원히 이교도화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독교가 된 후에도 나름 그 성당과 그런 그 종교적인 대표자들이 에스토니아의 그런 이교도 전통을 너무 그 무너뜨리거나 파괴하지 않고 나름 기독교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그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예수의 탄생과는 관계가 많지 않은 일단 그 말은 동지 같은 거였는데 기독교가 되면서 그것도 예수의 탄생과 결부지어서 다른 식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계 요한의 그 요한의 에스토니아식 버전이고 또 어디 뭐 라트비아건 리투아니아건 폴란드건 어디든 간에 이 요한의 그 현지식 버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야니 하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대략 그 북유럽과 비슷한 유도에 걸쳐 있는 데도 많이 열리곤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제가 알기로 하지가 7월 6일인가 그래요. 훨씬 늦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나라마다 다양하게 하지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에스토니아의 하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공부까지는 아니겠지만 들어보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하지에 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야하디 툴렌트에서 볼 피우는 게 있는 모닥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23일, 그러니까 2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큰 마당, 그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아주 어마어마한 모닥불을 피우고 그 하지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사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는 나름 집안에서 오붓하게 가족들과 보내는 거라면 야니 날은 그 동네 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즐기는 때다 보니까 나름 약간 좀 색깔이 다른데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불 피우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토니아에 가면 사레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제일 큰 섬인데 사레마에 가시면 한 몇천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지면서 만든 그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이 그 운석이 떨어질 때 보던 그 불꽃을 보고 착안을 해서 그 만들었다라고 하는 모닥불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나름대로 있고요.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모닥불을 밤새 피우다가 약 새벽쯤 되면 이 모닥불이 거의 꺼지겠죠. 재만 남아 있을 때가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닥불을 뛰어넘으면서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소원을 빌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닥불을 뛰어넘으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나머지 남은 그 계절과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또 플라츠라고 하는 것은 광장인데 사람들이 모이기 가장 좋은 곳이 광장이고 또 에스토니아는 크고 작고 간에 어떤 도시가 된 광장이 한가운데 잘 잡고 있어서 하지 같은 중요한 때가 오면 같이 모여서 즐기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네를 타고 있죠. 상당히 에스토니아 그네가 독특한 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네가 아니라 네모다란 그런 받침에 발을 두고 이렇게 약간 세모 같은 그런 모양의 그네를 타고 도는 게 있는데 상당히 무서워요. 거의 바이킹 같아요. 몇 번 타봤는데 저 같은 무서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서워하는 건 사람들 나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고요. 그네들 무서워합니다. 아무튼 그네가 상당히 무서워서 상당히 좀 나중에 혹시 타실 일이 있으면 다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만 타고 있는데 완전히 타면 그 내면을 전부 다 둘러서 탈 수가 있어요. 또 뒤에 보시면 그 모닥불이 펼쳐져 있죠. 바닷가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그네탕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우나라든가 친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즐기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을루 맥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와 야니의 차이가 뭔지 얘기를 할 때 크리스마스는 나름대로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뭐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비 그 비율이 높아진 반면 야니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처럼 상업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돈을 쓰는 게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는 약간 좀 크리스마스처럼 상당히 많은 그 소비가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맥주와
다음 샤실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죠. 샤실릭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의 전통 음식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꼬치에 고기를 구워서 굽는 거는 아마 어느 나라든 그 전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맥주와 그 샤실릭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데요. 그 하지 하루에만 맥주와 고기가 거의 1년 소비량의 반이 팔린다고 해요.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팔리죠. 그래서 그 맥주 그 사지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 회사들은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해서 하지 축제 때 그 물량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계획과 또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맥주 소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샤실릭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어디 가나 고기를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탈린도 그렇지만 이 하지가 되면 각 광장에서 많은 장이 열리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돼지고기 샤실릭과 맥주입니다. 맥주는 아마 이따가 시음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맛있어요. 에스토니아 맥주가.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평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키쿠노라고 하는 지역인데 키쿠노는 지도에서 아시겠지만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은 에스토니아의 약간 그 내부와 떨어져 있어서 나름 그 에스토니아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의 문화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어요. 이것은 약간 에스토니아의 그런 다른 지역에 있는 카지 풍수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과 또 기분을 살짝이라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략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